이번에 발표된 속보에 의하면 러시아 측에서요 7월 1일부터 비트코인으로 무역 결제를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 법안 안에 리플 홀더들조차도 놓치고 있는 한 줄이 숨어 있었는데요. 왜 이 7월 1일이라는 날짜가 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XRP한테 더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는 건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일단 이번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헤드라인에 뽑은 단어는 딱 두 가지였어요. 러시아 그리고 비트코인.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냥 비트코인 호재 나왔구나 이러고 넘어가셨죠. 근데 러시아가 실제로 만들고 있는 이 법안 내용을 뜯어보시면은 그 얘기 자체가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랑 재무부 측에서는요 이번 법안을 하나로 묶지 않았습니다. 두 개로 갈라버렸어요. 한쪽은 비트코인 같은 일반 암호화폐 규제, 또 다른 한쪽은 스테이블코인만을 위한 별도 법안.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달러에 딱 붙어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처럼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1달러면 1달러 계속 그 값을 유지하는 디지털 머니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을 해요. 왜 굳이 법안을 두 개로 나눴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러시아는 무역 결제에 비트코인을 진짜로 쓸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 해석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개된 법안 자료만 봐도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취급을 할 거고요. 국내 결제는 여전히 못쓰게 막혀있죠. 그럼 무역 결제는 뭘로 하겠다는 거냐? 그 정답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여기서 이유가 조금 웃깁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흔들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회사가 러시아 회사한테 기름을 사기로 하고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돈 보내는 건 2달 뒤예요. 근데 그 2달 사이에 비트 값이 20% 빠져버린다. 팔았던 쪽은 그냥 돈을 20%덜 받게 되겠죠. 이러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고른 게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이유는 값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그게 리플 XRP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여기서 리플이라는 회사는 원래부터 이 구조를 미리 설계해뒀어요. 리플이 두 개의 자산을 갖고 있죠. 한 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XRP, 이거는 다리 역할을 할 겁니다.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바꿔주고요. 미국 돈을 또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꿔주는 중간 다리.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몇 초 안에 돈이 건너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건 값이 달러에 딱 붙어있는 쪽이죠. 가격이 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두 개의 역할을 아예 다르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XRP는 다리 역할, RLUSD는 안정성 역할, 이게 리플이 설계해놓은 구조입니다. 이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 볼까요? 러시아가 법안을 두 개로 쪼갠 구조, 한쪽은 일반 암호화폐, 다른 한쪽은 스테이블 코인. 이거 리플이 몇 년 전부터 그려놨던 그림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우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우연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가 리플을 의식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단정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재를 받는 나라가 무역 결제를 위해서 고른 모델이 뭘까요? 리플이 만들어둔 모델들과도 거의 일치한다는 거, 여기까지는 팩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소름 돋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리플 레저라는 게 있죠. 리플이 만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그냥 돈이 지나가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위에 이미 RLUSD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로 스테이블 코인, 싱가포르 달러, 호주 달러, 브라질족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여러 나라 돈이 각각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하나의 도로 위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리플레저 공식 문서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러시아처럼 앞으로 무역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나라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 어디일까요? 이미 여러 나라 스테이블 코인이 모여 있는 도로겠죠. 그리고 그 도로 위에서 서로 다른 나라 돈을 순식간에 바꿔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XRP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진짜 한 줄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머릿속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 마스터카드가 제민이라는 거래소 그리고 리플과 함께 RLUSD를 이용한 카드 결제 정산을 테스트하고 있죠. 이거는 공식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측에서는 브라자 뱅크라는 은행이 자기들 나라 통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리플 레저 위에 올렸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여러 가지 파트너들과 이미 RLUSD로 돈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서 선은 분명히 그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 기업이 리플 레저를 직접 쓴다? 이런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요. 같은 모델을 따라가기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 이미 깔려있다는 이 구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XRP 가격이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냐?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뉴스 하나로 차트가 바로 급등한다? 이건 어렵다라고 봐요. 다만 이 부분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호재는 원래 이렇게 천천히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그날 바로 튀어오르는 호재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러시아가 7월 1일 이때부터 본격적인 틀을 가동해준다.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나라들 어떨까요? 이걸 일종의 참고서처럼 쓸 가능성이 크겠죠.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아니면 서방 은행 시스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따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러시아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외화 디지털 권리라는 이 새로운 분류 안에 넣어뒀었고, 이건 다른 나라가 자기 입맛에 맞게 복사해서 쓰기 좋은 틀입니다. 이게 한 나라, 두 나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 레저라는 도로 위에 각 나라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둘씩 더 올라오겠죠. 그리고 그걸 연결해주는 다리 자산에 대한 수요가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쌓이게 될 겁니다.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바뀐다는 거고, 저는 이걸 홀더 입장에서 당장 오늘 내일의 차트보다도요 훨씬 더 무겁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7월 1일부터 비트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무역 결제를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중 구조가 리플이 원래 그려놨던 XRP, RLUSD 역할 분담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뉴스는 단기 호재라기보다도요 XRP의 구조적인 수요 스토리에 조용히 힘을 실어주는 사건에 가깝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남기고 영상 마칠게요. 러시아가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면 이 모델을 다음으로 가장 먼저 따라갈 나라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얘기 다음 영상에서 후보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오르지 않는다고 반대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하락한다고 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불만만 계속 가지다 보면요, 결국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집니다. 코인 투자 시장을 떠나버려요. 이런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이 매매라는 단어에 있어가지고 매도, 매수 함께 공존하는 세트일 수밖에 없는데, 많은 분들께서 조금 오르면은 이제 상승장 시작이다, 이런 생각에 무리하게 고점에 추격 매수, 몰빵 매수 해버리시죠. 그만큼 매수만큼 중요한 이 매도를 어려워하시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매수를 할 때요, 매도에 대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욕심보다는 오히려 원칙 매매로서 안전하게 접근하는 이 투자 습관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